우리가 다들 노후 떠올리면 무슨 생각해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잘 나가잖아요. 내가 아플 거라 생각을 다 안 하시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아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65세 이후에 우리가 생애 총 쓰는 의료비의 절반을 써요. 55% 이상을 쓰거든요. 그 말은 내가 65년간 썼던 의료비만큼을 65세 이후 쓴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세일즈 인사이터 김범기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2025년에 우리가 보험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뭘 알고 있어야 보험 영업을 통해서 좀 안정감 있게 고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험설계사가 2025년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은 2025년 트렌드는 결국 노후거든요. 노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냐에 대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저는 노후라는 트렌드를 보험 설계사님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걸 다짜고짜 연금 이런 상품을 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되게 좋거든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이 두 가지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1년 넘게 공부했거든요, 두 가지를. 그 다음에 상품 세일즈 방식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하나요? 보험 하시는 분들이 내 걸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나는 몇 살에 은퇴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90세 정도로 잡고요. 그럼 세 번째, 그 기간 동안에 나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00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300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임대소득인지, 뭐 이자소득인지, 뭐 배당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이런 소득적인 면들을 계산해 보시면 생각보다 300이 많이 비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냐? 국민연금, 정확히는 노령연금으로 눈을 돌리거든요. 그 노령연금을 PD님 혹시 조회해 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카카오 동의만 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300에서 얼마가 연금으로 나온지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100만 원 즈음 돼요.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제가 106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조회해봤더니. 그러면 나머지 200은 어디서 공수해 올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를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일을 안 해도 그게 나오니까. 근데 건물주는 어떤 소수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얻는 게 뭐 다른 소득들이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뭐 퇴직연금, 뭐 개인형 IRP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개인연금에 대한 시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인연금이 뭐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등이 있지만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겠고, 그래서 이게 메꿔졌을 때 300이 채워지는지, 아니요, 정확히는 300을 채우셔야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공부하시고 나면 우리가 스스로 먼저 내 노후 생활비가 국민연금에서 이만큼, 퇴직연금에서 이만큼, 개인연금에서 이만큼, 뭐 그 다음에 부동산연금, 뭐 농지연금 등등이 있겠죠. 그걸 메꾸는 게 저는 2025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날 매달 300만 원만 쓸 순 없잖아요.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되게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이 300만 딱 모으면은 내 노후가 되게 예쁘고, 우리가 다들 노후 떠올리면 무슨 생각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잘 나가잖아요. 근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는 거냐? 노후 설계, 은퇴 설계를 할 때 내가 아플 거라 생각을 다 안 하시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아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65세 이후에 우리가 생애 총 쓰는 의료비의 절반을 써요. 55% 이상을 쓰거든요. 그 말은 내가 65년간 썼던 의료비만큼을 65세 이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전제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왜 공부해야 되냐?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세 가지가,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 갔을 때, 혹시 PD님은 옛날에 보건증 같은 거 들고 다니셨어요? 그 세대가 뭐냐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권을 들고 다니신 거예요. 저도 들고 다녔거든요. 일반적으로 치료비 우리나라 급여분 보상 많이 해주잖아요. 두 번째로는 나이 드셔갖고 뭐 요양원 가시거나, 혹은 요즘 유행하는 노치원 다니시거나, 그때도 본인 부담금 15% 내지 20% 제외하고는 국가가 지원해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정특례 제도라고 있어요. 우리가 희귀병이나 암, 뇌, 심과 같은 어떤 중대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급여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5% 내지 10%밖에 안 내게 도와줘요. 이 기능을 왜 공부하셔야 되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 빈틈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뭐 급여분만 된다라던가 비급여분에 대해서 안 해주는 것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 실손의료비, 뭐 개인보험, 민영보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공부할수록 한 가지를 깨달으세요. 보험이
주먹구구식으로 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이 잘 돼 있는 마지막 끝 퍼즐이 민영보험이구나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소비자께 말씀을 드리더라도 암보험 없으면 큰일 나요가 아니라 저는 미국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잘 돼 있는 국가지만 그 마지막 퍼즐은 민영보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민영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사실 우리나라 인구의 85%는 암과 뇌 그리고 심장 질환인 소위 말하는 3대 질환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이 진단비를 준비하려고 보험 가입을 하실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세브란스 병원의 중입자 치료라는 엄청난 어떤 완치율을 자랑하는 암 치료기도 들어왔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아버지의 어떤 항암 과정과 완치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건데요. 이런 상상을 소비자들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해보셔야 되고요.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이 상상을 같이 도우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진단과 치료를 받기까지 과정이 있거든요. 암이든 뇌든 심장이든 첫 번째 자각 증세가 온다. 두 번째 자각 증세가 와서 병원을 간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적인 어떤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요양을 하거든요. 피디님은 암이라는 어떤 질병을 언제 알게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드라마의 어떤 불치병의 단골 주제가 암이었어요. 가을동화, 우리 해교 누나, 그쵸?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에 암이 안 나와요. 치매가 많이 나와요.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 트렌드가 보여요. 그 최근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이것도 질병입니다. 불륜이 나와요. 불륜. 불륜은 병이죠. 고치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암에서 치매에서 불륜으로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암은 점점 더 완치와 암 진단 이후에 어떤 요양 단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님들도 고민해 보실 게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너무 잘 돼 있고 좋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체가. 이걸 욕하시면 안 돼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너무 좋은데 마지막 퍼즐로서 민영보험이 있고 그 민영보험이 어떤 기능을 하냐? 첫 번째, 이 사람이 자각 증세를 느껴서 병원에 의심을 해요. 나 아픈 것 같아. 병원 가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 담보가 뭐가 있는지. 두 번째, 진단을 받았을 때 또 도움을 주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 세 번째, 이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항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암은 완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완치가 됐을 때 완치됐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암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럼 그 요양원에 대한 것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안 되고 개인보험에서 안 될 텐데 이걸 준비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을 때 그 고객님들의 어떤 노후에 있어서 아프면 되게 서럽잖아요. 아픈 게 서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연금, 내 노후로 자금으로 모아뒀던 준비한 300만 원이 치료비로 들어간다고 상상을 하면은 너무 속상하고 슬프지 않습니까? 이 슬픈 소비를 막는 고객의 준비와 대비를 도와주셔야 된다. 피디님, 결혼 준비하고 계세요? 네. 결혼 준비하고 계세요? 결혼 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죠. 준비죠. 준비는 당연히 올 일이에요. 대비는 나도 이게 올 줄 몰랐던 거죠. 노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만 내가 노후에 혹시 모를 병만은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공부하시면 준비와 대비를 한 번에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까지도 대비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PD님은 혹시 장기요양보험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죠? 아니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가입. 아, 의료보험이 있어요? 네, 2008년 7월 1일자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입했어요. 이 질문을 해도 되게 놀라세요. 노인분들이 요즘 유치원이 아닌 노치원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 급여분을 85%를 국가가 왜 지원해주냐? 내가 2008년 7월 1일부터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건강보험료 보시면 건강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기요양보험료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언급 안 하고 재가보험 가입하세요, 시설보험 가입하세요 이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분들의 어떤 공감대를 못 얻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려드리는 게 저는 저와 같은 어떤 보험업에서 그래도 내가 조직의 어떤 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수술하는 것도 네. 돈이 들고 또 그 항암 치료나 앞으로 약을 먹거나 하는 네. 것도 돈이 들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따로 대비해야겠네요. 네, 그런 것들도 당연히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2025년에 보험 설계사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노후 대비 수준으로서의 어떤 연금. 그 두 번째가 중대 질환에 대한 대비인데 저도 오늘 차를 타고 여기 왔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차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어백을 많이 쓰냐, 후방 카메라를 많이 쓰냐 라고 하면 후방 카메라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험을 에어백으로만 판매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2025년 보험 설계사님들이 준비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후방 카메라를 강조해라입니다. 자동차로 이제 상품을 비유하자면 너무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혹시 PD님 우리나라 수술 1위가 뭔지 아세요? 골절. 골절. 골절도 순위 안에 들어가는데요.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수술을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이 백내장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시켜줌에 있어서 우리가 고객의 어떤 에어백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에어백은 정말 안 좋을 때 쓰지만 에어백을 빼는 차는 없잖아요. 그럼 에어백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후방 카메라든 이런 자동차의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다고 한다면 암과 관련된 수술비 치료비도 되게 많고요. 동시에는 백내장이나 골절, 혹은 뭐 충수염, 뭐 부비동염, 혹은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상품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했을 때 소비자분들께 정말 이쁜 차 한 대를 선물해 주는 것 같지 않을까. 차를 살 때 예를 들어 에어백이 돼요?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너무 속상하고 불편하잖아요. 똥차죠. 근데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폐차예요. 폐차예요. 보험 상품을 저는 자동차랑 비교하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바퀴도 좋아야 되고 공기 압도 좋아야 되고 후방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후방 경고등도 있어야 되고 블랙박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에어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기능들을 예쁘게 만들어 주려면 이제 트렌드가 더 이상 중대 질환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부상과 아주 작은 질병이라도 보험 상품에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공부하셨을 때 비로소 고객의 한 생애를 소비자분들의 노후와 혹은 일상적인 과정까지를 모두 보장해 주는 그 설계사가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보험 세일즈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를 말씀드려봤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일즈 인사이터 김범기 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